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0월 21일인데요. IBM 주가가 지금 한 283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IBC 캐피털이 IBM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아웃퍼폼 등급이죠. 이걸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15달러로 다시 한번 제시했어요. 네, 재확인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시 IBM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IBC 분석, 또 IBM이 발표한 최신 실적 데이터, 관련 시장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요. 네, IBM이 진짜 흔히 말하는 잠자는 거인의 부활이랄까요?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지, 그 핵심 동력은 뭔지, 또 저 315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네,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딱딱 짚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IBM 변화, 그 중심에 뭐가 있나 보면 역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AI 하고요. 네, AI?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기업용 AI 플랫폼 왓슨엑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IBM의 AI 전략은요, 뭐랄까, 그냥 단순히 우리 AI가 제일 똑똑해. 이런 경쟁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아,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범위형 AI 모델, 뭐 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경쟁하기보다는 특정 산업,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분야, 아하. 이런 특정 영역에 더 특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거죠? 바로 데이터 보안 문제, 그리고 신뢰성,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성능만 좋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요. 보안이나 규제 준수 이런 게 중요하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 인수한 레드햇 있잖아요. 네, 레드햇, 오픈소스 강자. 네, 그 레드햇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이 이 AI 전략을 아주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면 그 기업 내부 서버랑 외부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기업들이 모든 걸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기엔 좀 부담스럽거나 뭐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민감한 데이터는 내부에 두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 온프레미스하고 외부 클라우드를 유연하게 이렇게 잘 섞어서 쓸 수 있는 환경.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 IBM이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같은 기술로 이걸 아주 잘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AI 기술만 딱 파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인프라까지 같이 제공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의 기존 시스템이랑 제대로 연동이 안 되거나 데이터 관리가 복잡하면 쓰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IBM은 바로 그 부분을 레드햇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로 해결해주면서 AI 도입의 장벽을 낮춰주고 있는 거죠. 이게 IBM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이게 실제 돈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나요?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게 중요하죠. 사실 말만 번지르르 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근데 IBM이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네, 생성형 AI 관련 사업에서만 이미 75억 달러 규모의 계약, 그러니까 수주액이죠. 이걸 돌파했다고 발표했어요. 와, 75억 달러요? 그게 2분기만 해요? 네, 물론 이게 다 매출로 바로 잡히는 건 아니고 이제 계약 잔고, 뭐 예약, 부킹스 개념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기업들이 실제로 IBM의 AI 솔루션, 특히 왓슨엑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네요. 단순 기술 시연이나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원하는 보안, 산업별 특화 요구사항,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이런 것들을 IBM이 잘 맞춰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요. 그래서 RBC 캐피털도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을 주목하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 성장세,
그중에서도 레드햇이 다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JNI 예약 실적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I 사업이 정말로 IBM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진짜 돈이 되는 사업으로 크고 있는지 그걸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IBM의 경영 성적표는 어떤지 재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최근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수익을 기록했고요. 오, 예상치 상회. 좋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라고 하죠.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서 투자나 배당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인데 이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 현금이 잘 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IBM이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올려잡았어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개선 노력에 빛을 발하는 거군요. 그럼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쪼개서 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AI와 클라우드가 속한 소프트웨어 부문이 가장 눈에 띌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IBM 실적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역시 소프트웨어 부문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 안에서도 특히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플랫폼,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핵심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왓슨X AI 솔루션,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나 AI 도입 수요가 워낙 크니까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컨설팅 부문인데요. 아, 컨설팅도 있죠. 네, 이 컨설팅 부문 역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요 덕분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BM이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별 전문 지식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죠.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이끌고 컨설팅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이런 구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예전 IBM의 주력이었던 하드웨어, 예를 들면 그 메인프레임 같은 인프라 부문은 좀 어떤가요? 예전만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확실히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없죠. 인프라 부문은 특히 신제품 출시 주기에 따라서 매출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신제품 나오면 확 올랐다가 좀 지나면 빠지고. 아, 사이클을 타는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IBM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돈을 잘 벌어다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신 메인프레임은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환경하고 연동도 잘 되고 AI 연산 처리 능력도 강화되면서요. 그래서 여전히 금융기관이라든지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가 필수적인 기업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나름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소프트웨어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컨설팅 부문이 안정적인 수익을 더하고 또 인프라 부문이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균형 잡히는 포트폴리오가 현재 IBM의 안정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업부가 각자의 역할, 즉 성장 동력, 안정성, 현금 창출 이런 역할을 잘 분담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균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IBM이 잘하고 있다고 해도 주변을 둘러보면 경쟁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IT 서비스 쪽만 봐도 액센추어, 코그니전트 같은 정말 강자들이 버티고 있고요. 네, 그렇죠. 컨설팅이나 시스템 통합 쪽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이 세 회사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IBM이 여기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과연 있을까요? 네, 그 지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AWS, 애저, GCP의 규모가 워낙 압도적이죠.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IBM이 따라가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IBM의 전략은 이 거대 기업들과 똑같은 운동장에서 정면으로 규모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 다른 전략을 쓰는군요. 네. IBM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자신들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와우 같은 거예요.
IBM은 수십 년 동안 이런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거든요. 아, 오랜 B2B 사업 경험, 그게 자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리더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클라우드 서버가 제일 많고 싸요 이게 아니라 당신네 회사처럼 복잡한 IT 환경을 가진 기업에게는 우리처럼 내부 시스템과 외부 클라우드를 유연하게 연결하고 관리해주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최적입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 뭔가 명확해지네요. 규모 경쟁 대신 특화된 전문성과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는 틈새를 공략한다. 이런 느낌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다 올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핵심 데이터는 내부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여러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IBM의 레드햇 오픈시프트 같은 플랫폼이 바로 이런 복잡한 환경을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도구인 거고요. 이게 바로 IBM이 AWS나 애저 같은 거대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면서도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규모보다는 기업 맞춤형 해결사 역할에 집중하는 전략인 거죠. 이해가 됩니다. IBM만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RBC 캐피털의 목표 주가 $315. 네, $315. 현재 주가가 $283 정도니까 여기서 한 11%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건데요. 그 근거가 뭘까요? 단순히 앞으로 AI랑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RBC의 분석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IBM의 AI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거라는 전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건 기본이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RBC가 특히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IBM의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네, 특히 클라이언트 제로라는 이니셔티브를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제로요?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이게 뭔가요? 고객에게 팔기 전에 자기들이 클라이언트 영호가 되어서 먼저 써본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IBM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이나 자동화 솔루션들을요,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먼저 IBM 내부의 여러 업무 프로세스, 예를 들면 인사, HR, 재무,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분야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예요. 아, 자기들 내부 운영에 먼저 AI를 도입해서 효과를 보겠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생산성은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직접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더 개선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죠. 와, 그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렇죠. RBC는 이 클라이언트 제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IBM이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자사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 FCF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 써서 우리가 먼저 돈 벌고 효율 높이는 거 보여줄게. 이게 실제 결과야. 이렇게 증명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IBM 스스로 자사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실제 재무 성과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거죠. 이런 실질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니까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현재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315라는 목표 주가에 더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아, 클라이언트 제로.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IBM에게도 위험 요인, 리스크는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역시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거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거요? 네.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거나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이 계속 이어지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IT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IBM의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나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두 번째로는 AI 기술 자체의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와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죠.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네, AI 분야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IBM이 왓슨엑스로 나름 좋은 출발을 하고는 있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엔비디아, 또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IBM이 지금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려면 정말 막대한 연구개발 R&D 투자를 지속하고 시장의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자칫 한눈 팔면 금방 뒤처질 수 있는 그런 분야니까요. 네,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IBM이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바로 환율 변동성입니다. 아, 환율 문제. 네. IBM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영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달러로 환산할 때 그 액수가 줄어들게 되죠. 네, 회계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물론 IBM도 환위험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해치 같은 걸 하겠지만 이런 환율 변동성은 늘 실적 발표 때마다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 기술 경쟁, 그리고 환율, 이 세 가지가 주요 리스크 요인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IBM,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AI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이 이제 조금씩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RBC 캐피털이 제시한 목표 주가 $315는 이런 IBM의 변화와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어쩌면 현재 주가인 $283선은 이러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가치를 아직 시장이 전부 다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과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RBC의 $315 목표 주가는 분명 IBM의 내재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짚어본 것처럼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기술 경쟁 환경 같은 여러 변수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네, 변동성은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IBM은 여전히 안정적인 기존 사업 부문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AI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아주 명확한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소프트웨어 부문, 특히 레드햇과 생성형 AI 관련 사업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준다면 목표 주가 $315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일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3분기 실적이 관건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IBM이 이번 변신에 성공적으로 성공한다면 과연 그 오래된 기술 거인 공룡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AI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핵심 강자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IBM의 이러한 도전과 변신 노력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태생부터 디지털 기업이 아니었던 다른 많은 전통적인 대기업들에게는 과연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